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은 루이스 캐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전작 중에서 거울을 통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또 하나의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붉은 여왕의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앞으로 못 나가요. 이유는 세상이 그 앞으로 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역설적으로 발전이 없는 어떤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붉은 여왕 효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영 경제적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은요. 경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ROA, 리턴 온 에셋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본 투하를 했으니까 투하한 만큼 얼마나 그 가치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1965년 이후에 그 수많은 기업들이 리턴 온 에셋이 점점 좋아지기는 그냥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 생산성이 나빠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가 2020년이 되면은 ROA가 거의 제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경쟁이 너무 격화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만 빨리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애가 다 빨리 뛰니까 그 혼자 빨리 나갈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이득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효과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기존처럼 관리하고 이렇게 그 비슷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불균형 효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합의 내용이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업 내부의 역량만 갖고는 안 되니까 외부하고 어떻게든 역량을 엮어 가지고 뭔가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관리만 하는 어떤 체계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어떤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불균형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식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불균형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콧 애덤스의 딜버트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딜버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만화입니다. 17년 가까이 연재된 만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굉장히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그 회사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냐 하면은 똑똑하고 뭔가를 잘한 사람이 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특별한 뭐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유능하고 괜찮은 지원은 다 나가버리고 남은 애들은 전부 다 약간 쪽정이 같이 이상한 애들만 남는 어떤 그런 형태의 에피소드를 계속 엮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기 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우리 어떤 기업의 현상을 조금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 딜버트의 법칙을 보면서 새로운 경영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런 딜버트 같은 친구들만 많이 남아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죠. 왜냐하면 자산 투하를 하고 생산성을 확보를 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창조적인 어떤 혁신이 기업의 어떤 성장 견인차를 해주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떠나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영을 굉장히 많이 바꿀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경종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만화라고 하겠습니다. 예, 붉은 여왕 효과나 딜버트의 법칙이나 둘 다 사실은 메시지가 상당히 비슷하죠. 과거와 같이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에서는 붉은 이형 효과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딜버트의 법칙과 같이 뛰어난 엔진은 다 모두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기업의 역량이 결국에는 점점 쇠퇴해서 나락으로 빠진다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2009년에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원들의 열정 수준이란 걸 패션 랩이라는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게 이제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정이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건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20%를 넘지 못했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 단 한 곳도 25%를 못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원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맥스런이거든요. 그 정도만이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직원들 포함해서 바깥에 있는 소비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열정수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개개인들이 나의 열정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위해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꿈을 갖다 실어주고 그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주고 이런 새로운 경영을 좀 도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 관리 경영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런 치열한 경쟁과 변화 형태의 어떤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